니년 해병대 몇 기야? 이년하 여군 사단장에게 사대질한 대대장. 다음날 그 여군 사단장이 부대 방문을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복수국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서북쪽 최전선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제24단 청룡부대 사단장실. 이곳의 공기는 짠 바다내음 대신 팽팽한 긴장감과 묵직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 유세진 소장계급 소장 이성 장군은 창밖으로 펼쳐진 김포 평야와 근어강 하나를 사이에 둔 적막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은빛별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눈부신 최초의 기록이었으나 유세진에게 그것은 영광이기보다 매일 감당해야 할 수천 개의 시선과 의무의 무게였다. 그녀는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수식어를 경멸했다. 자신은 그저 해병일 뿐이고 지휘관일 뿐이었다. 수십 년 전 쇠와 불이 뒤섞인 훈련소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구르고 뒹굴며 여군이 아닌 해병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군과 기수는 그 어떤 남성 장교들보다 당당했고 그녀의 전략적 식견과 부대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러했다. 그녀가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제4단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강한 부대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유세진은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악습을 혐오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사단장 직통 소리함 시스템이었다. 종이와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사단 내 모든 병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 채 사단장에게 직접 의견과 부조리를 보고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였다. 오늘 아침 그녀의 집무실 보안 모니터에 하나의 붉은색 알림이 떠올랐다. 일반적인 건의 사항은 녹색, 부대 운영 관련 무의는 청색이었다. 붉은색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부조리, 즉 폭군에 대한 경고를 의미했다. 유세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발신지는 놀랍게도 그녀의 관할이 아닌 훨씬 더 먼 서해의 끝자락 백령도에 위치한 해병대 제유단 소속이었다. 백년도 흥용부대라. 제6여단은 제4단과 마찬가지로 서북단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 전력이었으나 지휘 체계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세진은 해병대사령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모든 부대의 사정에 밝았다. 백령도에서 온 소리함은 기술적으로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월권이었지만 내용은 그럴 만한 절박함이 묻어났다. 사단장님, 해병대 제2사단장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옥입니다. 제유여단 예하 황소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은 왕입니다. 병사들은 그의 노예이고 간부들은 그의 충견입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폭언과 인격 모독, 심지어 구타까지. 얼마 전에는 한 병사가 참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여단에 보고해도 사령부에 보고해도 모두 마중령은 원래 그런 식이지만 일은 잘한다며 묵살당합니다. 제발 같은 해병으로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이곳은 무서 너무 먼 감옥입니다. 유세진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동철 중령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몇 년 전 진급 심사에서 그를 본 기억이 났다. 유난히 목소리가 크고 해병대 정신을 입에 달고 살던 그러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던 인물.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극단적인 전통을 숭배하는 무리의 일원이었다. 일은 잘한다는 핑계로 포장된 폭력. 유세진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강함은 부하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백령도라 공식적인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여단 지휘부까지 그를 비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공식 감찰은 거대한 연극의 막을 올릴 뿐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고 병사들은 입을 맞춘 듯 최고의 지휘관이라 칭송할 것이다.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비서실장. 2. 사단장님.
이번 주말 내 개인 일정은 모두 비워. 모친 병문안을 이유로 이틀간 휴가를 올린다. 사단 지휘는 부사단장에게 위임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내 어머니는 건강하시다. 유세진이 짧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인천항에서 100년도 들어가는 여객선 가장 빠른 걸로 민간인 표 한 장 구해. 유세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유세진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폭군이 다스리는 서해에 고립된 왕국 그 지옥의 문을 직접 열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틀 뒤인 새벽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은 주말을 맞아 백령도로 향하는 민간인과 군인 가족들로 분다. 유세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복과 군화를 벗었다. 짙은 남색 등산 재킷에 편안한 면바지,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책넓은 모자. 군인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반듯하게 편 허리와 매 순간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시선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박선영이라는 간명으로 예약된 표를 받아 쾌속선에 올랐다. 4시간 가까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유세진은 눈을 감고 편지 내용을 복귀했다. 황소대 제육여단에서도 가장 훈련 강도가 높고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그러나 동시에 가장 폐쇄적인 부대였다. 100년도 용기 포항에 내렸을 때 섬은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마치 섬 전체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외부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했다.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민간 렌터카를 몰아 황소대 주둔지로 향했다. 부대는 백령도에서도 외진 곳 해안 절벽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위병소에 가까워지자 심장이 낮게 울렸다. 위병소 앞에는 일반인 출입 통제라는 낡은 팻말이 서 있었다. 유세진은 차를 세우고 위병소로 걸어갔다. 위병 근무를 서던 2명의 해병이 그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애된 얼굴의 상병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이병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병이 FM대로 물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수고 많습니다. 유세진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저는 사령부 군인권센터에서 위탁 파견된 상담사 박선영입니다. 최근 이곳 부대원 1명과 상담 일정이 잡혀서 방문했습니다. 보안 사항이라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가짜 방문증군 인권센터 로고가 그럴듯하게 박힌을 내밀었다. 상병은 방문증을 받아들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군인권센터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다. 상담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직 사관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상병이 다급하게 위소 내부 전화기를 드는 순간이었다. 시끄럽고 이 새끼들아 너들 지금 근무 똑바로 안 서. 지프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한 속도로 위병수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산처럼 거대한 최고의 중년 사내였다. 전투복은 땀에 절어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힘줄이 굵게 솟아 있었다. 해병대 중령 계급장. 그가 바로 황소대의 지배자 마동철이었다. 마동철은 위병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낯선 민간인 여성 유세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다. 뭡니까? 저 아줌마는 상병이 황급히 달려나와 경례했다. 충성대대장님 이분은 사령부 군인권센터에서 군인권센터. 마동철이 코웃음을 쳤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거긴 또 왜 기어들어와? 여기가 무슨 애새끼들 놀이터인 줄 아나? 그는 유세진에게 사대질을 하며 다가왔다. 어이 아줌마. 여긴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드는 데가 아니야. 상담. 개나 발부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안 꺼져. 어디서 굴러먹던 여편네가 신성한 해병대 부대를 더럽히려고 들어. 유세진은 모자챙 아래로 그의 눈을 똑똑히 마주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민간인 상담사 박선영으로 위장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지휘관님. 저는 공무 수행 중입니다. 부대원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마동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우리 해병대는 그런 거 없어. 오직 명령과 복종 그리고 전투 준비뿐이야.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인권 타령하면서 군대 다 망쳐놓는 거 몰라. 당장 굴러온 대로 꺼지라고. 유세진은 그가 일부러 위들 앞에서 더 과장되게 행동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짓밟아 공포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속셈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과장이 아니었다. 지휘관님 유세진이 목소리를 낮고 단호하게 깔았다. 상담 대상자의 신호는 밝힐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절차에 따라 방문했습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상급부대에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마동철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상급부대 하 마동철이 관기에 가까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유세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짐승처럼 훔쳐내렸다. 그의 입에서 역한 막걸리 냄새가 확 풍겼다. 낮술까지 한 모양이었다. 이 여자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가 줄 알고 감히 협박질이야. 그는 유세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쿡 찔렀다. 유세진은 수십 년간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그의 손을 쳐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가 민간인 박선영으로 남아있는 한 지금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기록해야 했다. 니년이 해병대에 대해 뭘 알아? 마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위병소의 어린 해병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해병대는 말이야 이런 연약한 계집년들이 설치는 곳이 아니라고. 당신 같은 여자들이 꼬리치면서 돌아다니까 애새끼들 군기가 빠지는 거야? 혹시 몸이라도 팔러 왔나? 우리 애들 위로 좀 해주려고. 응, 노골적인 성희롱. 유세진의 두 눈에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삼가. 내가 왜? 리년 정체가 뭔데? 딱 보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싸구려 같은데 해병대 짬밥이라도 먹어봤어? 너년 몇 기야? 해병이라도 돼? 해병도 아닌 것들이 감히. 그는 유세진의 가슴에 달린 싸구려 아크릴 명찰상 담사 박선영을 비웃듯 쳐다봤다. 박선영 이름은 곱네. 근데 어쩌나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못 돼. 보아하니 나이도 좀 든 것 같은데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지랄리야? 지랄리. 마동철은 뒤를 돌아 위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저 당장 안 끌어내 머리채 잡아서라도 확부대 밖으로 던져버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명령을 받은 상병이 울상이 되어 유세진에게 다가왔다. 저 선생님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대대장님이 지금 유세진은 상병의 눈에 서린 공포를 읽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지휘관님의 모욕적인 언사와 성희롱 발언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실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부대원들에 대한 폭군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폭군 정치 이발년이 진짜 마동철이 주먹을 지켜들며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대대장님, 여단장님 오십니다. 위병소 너머에서 유교단장 준장의 지휘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다. 마동철은 지켜들었던 주먹을 황급히 내렸지만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씩씩거렸다. 여단장은 아마도 위병소에서의 소란을 보고받고 달려온 듯했다. 유세진은 지금이 빠져나갈 때임을 직감했다. 여단장까지 얽히면 일이 복잡해지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위병들에게 수고들 많다는 직한 한마디를 남긴 채 렌터카로 돌아섰다. 차가 부대를 벗어나 멀어지는 동안 백미러를 통해 마동철이 여단장에게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보였다. 차 안에서 유세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해병이라는 이름 아래 저런 괴물이 부하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를 막지 못했던 자신과 해병대 조직 전체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었다. 김포로 돌아가는 쾌속선 안 유세진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마동철의 폭언과 성희리롱이 담긴 파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동철 중령 그녀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이 여자년 계집년이라고 불렀던 내가 누군지,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똑똑히 당신의 모든 부하들 앞에서 확인시켜주겠다. 그녀의 눈은 다시 김포의 사단장실이 아닌 백령도의 폭군이 앉아있는 그 지옥을 향하고 있었다. 진정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포의 공기는 백령도의 그것과 달랐다. 백령도의 안개가 모든 것을 굼두고 축축하게 만들었다면 김포 평야를 가로지르는 바람은 쇠냄새가 날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해병대 제2단 청룡부대의 사단장실은 대한민국 서북쪽 최전선을 지키는 지휘부답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에는 아군과 적군의 기호가 붉고 푸른 선으로 빽빽하게 그어져 있었고, 유세진 소장의 책상 위에는 오직 결제 서류와 보안 전화기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상담사 박선영의 허름한 등산 재킷을 벗어 던진 유세진은 다시 2개의 별을 어깨에 단 사단장 유세진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는 백년도에서 겪은 모욕과 그보다 더 지독한 부하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사단장님,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서실장 김영민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소령은 유세진이 대위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직접 발탁한 인재였다. 그는 유세진의 침묵이 천둥보다 무섭다는 것을 잘 알았다. 유세진은 대답 대신 책상 위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여자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혹시 몸이라도 팔러 왔나? 우리 애들 위로 좀 해주려고. 응, 너년 몇 기야? 해병이라도 돼. 사단장실의 고유함을 깨뜨린 것은 마동철 중령의 저혈나고 추악한 목소리였다. 김영민 소령의 얼굴이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인내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감히 해병대 소장에게 자신의 사단장에게 저런 망발을. 사단장님이자는 백령도 6여단 황소대장 마동철 중령 유세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펼쳐진 김포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내가 모욕당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김소령, 그건 내 개인의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사단장님, 더 심각한 것은 유세진이 말을 이었다. 저런 자가 해병대 지휘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부하들을 지옥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뱉어낸 말들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야. 그건 그의 철학이고 그의 부대 운영 방식 그 자체다. 그는 병사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 노예 혹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소모품으로 볼 뿐이지. 그녀는 백년도 위병소에서 마주친 2 해병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소리함에 절박한 편지를 보냈던 그 익명의 병사,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동철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을 터였다. 김소령, 지금 즉시 사령부 감찰실장에게 내 이름으로 직통 전화를 연결해. 그리고 제6여단 황소대 마동철 중령의 최근 3년간 모든 부대 운영 자료 신상 필벌 기록 병사 소원 수리 내역 그리고 익명으로 접수되었다가 묵살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으라고 해. 사단장 유세진의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분명히 밝혀라.
알겠습니다. 난 감찰 목적은 서북도서 방위태세 점검을 위한 교차 검증으로 한다. 아직 마동철이나 유여단 지휘부가 눈치게 해선 안 돼. 뱀을 잡으려면 뱀이 모르게 굴을 파야 한다. 김소령이 경례를 붙이고 뛰쳐나가자 유세진은 다시 홀로 남았다. 그녀는 단순한 분노에 휩쓸려 이를 그르칠 생각이 없었다. 마동철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었다. 그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날뛸 수 있다는 것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유교단 지휘부 혹은 그 이상에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몇 시간 뒤 김소령이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돌아왔다. 사령부에서 전송된 암호화된 자료들이었다. 사단장님 역시나 이상합니다. 유세진은 자료를 빠르게 후보했다. 서류상으로 황소대대는 완벽한 부대였다. 훈련성과 최우수 병영 생활 만족도 최상 사고율 0.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기괴했다. 소원술이 내역이다. 유세진이 한 페이지를 짚었다. 지난 1년간 단 한 건이 폭행폭건 신고도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김소령.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통제입니다. 아예 소원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거나 작성된 모든 기록을 대대장선에서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봐라. 유세진이 다음 장을 넘겼다. 진급 심사 자료. 마동철은 이번 대령 1차 진급 대상자다. 유교단장의 추천서가 아주 화려하군. 불도저 같은 추진력 강력한 해병대 정신으로 부대를 일신함. 부하들의 절대적 신망을 받음. 유세진이 실소를 터뜨렸다. 절대적 신망이 아니라 절대적 공포겠지? 그녀는 파일철을 덮었다. 공식적인 서류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조작해 놓았다. 그렇다면 그를 그의 안전한 성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김소령 해병 대사령관님과 직접 통화를 연결한다. 김소령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사단장이 사령관에게 직보를 한다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의미였다. 보안회선이 연결되고 곧이어 해병 대사령관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장군 웬일인가? 충성 사단장 소장 유세진입니다. 사령관님 긴급히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유세진은 백년도에서의 개인적인 모욕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최근 아군 전방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 부대와 내륙 부대 간의 연계 작전 능력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유장군의 생각은 제24단 주관으로 서북 도서방 위사령부 예하부대 중 한 개대를 무작위 차출하여 김포우 강화 일대에서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적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 및 내륙 교란 상황을 가정한 실기동 훈련입니다. 저희 청룡부대가 완벽한 적이 되어 그들의 대응 태세를 뼈속까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침묵했다. 유세진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다른 사령부 예하의 부대를 그것도 한 개 대병력 전체를 통째로 내륙으로 불러들여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적 군수적 소모를 동반하는 일이었다. 유장군 그 무작위 차출 대상 혹시 염두에 둔 곳이 있나? 사령관은 유세진이 절대 허투루 이런 제안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유여단 황소대입니다. 최근 훈련 성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된 부대입니다. 그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령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유장군다운 발상이군. 자네가 직접 주관하게. 사령부 작전 참모에는 내가 직접 지시하지. 일주일 내로 황소대 병력을 김포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자네의 검증 기대하겠네. 명 받들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유세진은 작전 지도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백령도가 아닌 김포의 광활한 훈련장을 향하고 있었다. 김소령 사단 직할 수색대대장과 정보참모를 당장 내 방으로 부르게. 그리고 헌병대장도 김영민 소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단장이 헌병대장까지 불렀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님을 의미했다. 사냥 준비를 해야지. 아주 거만하고 멍청한 사냥감을 맞이할 준비를. 유세진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청룡부대 김포의 사자굴로 폭군을 초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년도 제후여단 황소대 대장실. 마동철 중령은 며칠 전 위병소에서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에게 여자는 훈계의 대상이거나 유흥의 대상일 뿐 기억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유교단장이 잠시 그를 불러 민간인 마찰에 대해 질책했지만 마동철은 웬 미친년이 부대를 기웃거리길래 해병대 정신을 주입해서 쫓아냈다고 호기롭게 보고했고 여단장 역시 그래도 자네 성질 좀 죽여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 주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다가오는 대령 진급 심사에 쏠려 있었다. 그는 오늘도 부대 간부들을 모아놓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너희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맨날 욕을 처먹는 거야? 이번 진급심사에서 내가 떨어지면 너들 전부 다 옷 벗을 줄 알아? 알았어. 간부들은 쥐 죽은 듯이 알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 대신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작전과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방금 사령부에서 긴급하달 명령이 뭐야? 어떤 새끼가 노크도 없이 저 황소대 전병력 김포 제사단 훈련장으로 이동. 사유는 불시 합동 전투준비 태세 검증 훈련입니다. 이사단장 주관입니다. 마동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뭐? 김포 이사단.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귀찮음이었다. 이제 막 부대 정비를 끝내고 편하게 쉬려던 참에 대대 전체가 육지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짜증스러웠다. 어떤 년이 또 쓸데없는 짓거리를 마동철이 욕설을 내뱉다가 문득 이사단장이라는 단어에 멈칫했다. 잠깐 이사단장 그거 그 여자 아니야?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단장, 유세진 소장. 마동철은 그녀의 존재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경멸감을 드러냈다. 하, 미친 거 아니야? 계집년이 별 2개 달았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백령도 일선 부대를 불러들여 훈련 노름하려고 한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대장님, 그래도 사령관님 제가 공식 명령입니다. 준비하셔야. 닥쳐. 내가 몰라. 딱 보니까 강 나오네? 그 여자 실전 경험도 없는 게 책상에서 배운 걸로 쇼 한 번 하려는 거야? 우리 황소대대 불러다가 자기 부대원들 앞에서 망신 주면서 권위 세우려는 거지? 안 봐도 비디오다. 마동철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 잘 됐어. 이참에 그 여자 사단장이라는 연한테 진짜 해병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자. 가서 우리 황소대대 무서운 맛을 한번 보여주면 다시는 우리한테 가짜는 명령 따위 내리지도 못할 거다. 그는 자신의 부대원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되는지 과시할 생각에 들떴다. 그는 훈련 준비가 아닌 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작전과장 당장 전 병력의 완전 무장 휴대품목 검사 실시에 전투화에 광 안 난 새끼 방탄 헬멧에 기스난 새끼 전부 영창 보낼 줄 알아. 그리고 병사들. 그 여자 장군 앞에서 딴 생각 품거나 헛소리 짓거리는 놈은 내가 직접 턱뼈를 부숴버릴 거다. 알았어. 황소대는 공포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송선에 오르기 전날 밤 마동철은 내무반을 순시하며 병사들에게 의음장을 놓았다. 김포에 가면 너희들은 기계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그 여자 장군이 뭘 묻거든 황소대는 완벽합니다. 대대장님 덕분에 매일 행복합니다라고만 대답해. 다른 소리 하는 놈은 백년도 복거에서 죽는 날까지 섬에서 못 나갈 줄 알아? 병사들은 죽은 눈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다음 날 황소대 병력은
해상 수송선과 육상 차량을 이용해 꼬박 하루가 걸려 김포의 제4단 통일훈련장에 도착했다. 광활란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2사단의 서술펄원 기강이었다. 훈련장 입구부터 도열한 2사단 헌병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황소대 차량들을 유도했다. 마동철은 지프에서 내리며 흙바닥에 침을 뱉었다. 지랄들한다. 아주 것만 잔뜩 들었구만. 그는 자신의 병력들을 훈련장 중앙에 도열시켰다. 수백 명의 황소대 병사들이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마동초의 살기 어린 눈빛 때문에 억지로 각을 잡고서 있었다. 그래, 그 잘나신 여자 사단장님은 어디 계시나? 설마 화장이라도 하고 계신가? 마동철이 주변에 있던 2사단 연관 장교에게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그 장교는 아무 대답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황소대장 마동철 중령훈련장 저편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동철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훈련장 지휘 통제 막사에서 한 무리의 장교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전투복 차림에 2개의 은빛별을 빛내며 걸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동철은 의례적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경례를 준비했다. 그의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며칠 전 100년도 위병소에서 아줌마 니년 미친년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였다. 마동철의 뇌가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뒤틀렸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사단장, 유세진, 박선영, 상담사, 그가 굳어있는 사이 유세진 소장이 그의 바로 정면 불과 3걸음 앞에 멈춰섰다. 유세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경멸도 분노도 아닌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마동철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기 저 사사그는 경례 구호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수백 명의 황소대 병사들과 2사단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세진이 입을 열었다. 황소대장 마동철 중령예의 충성 사사단장님. 마동철이 뒤늦게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공포로 찢어지고 있었다. 며칠 전 백령도에서 나를 만났었지? 유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료했다.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백지가 되었다. 그때 자네가 나에게 물었지? 유세진이 자신의 가슴에 달린 유세진이라는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은 유세진이다. 그녀가 어깨에 달린 은빛별 2개를 툭 쳤다. 내 계급이 뭐냐고? 내 계급은 소장이다. 그리고 그녀가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리고 니년 몇 기냐고 물었지? 유세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다 간신히 버텼다. 나는 해병 80억이다. 마동철 중령자네는 일기더군. 16년 차이. 해병대에서 16년 차 기수는 하늘과 땅, 신과 미물의 차이였다. 마동철은 자신이 니년이라고 불렀던 대상이 자신의 16년 대선배이자 현역 이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사단장님, 대선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동철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세진의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김포통일훈련장의 바람이 잠시 멎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오직 마동철 중령의 처절한 울부짖진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훈련장 바닥에 머리를 받고 용서를 빌었다. 하단장님, 제가 감히 대선배님이신 줄도 모르고 눈이 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숭배하던 기수와 계급의 논리에 자신이 완벽하게 포박당한 순간이었다. 그가 그토케이로 경멸했던 여자가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하늘 같은 선배이자 현역 사단장이었다. 황소대 병사들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을 지옥에 가두었던 절대적인 폭군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것은 충격이었고 혼란이었으며 동시에 아주 희미한 통쾌함이었다. 그러나 유세진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은 마동철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용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납작했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마중령 자네는 지금 누구에게 용서를 비는 거지? 그것은 사단장님 아니 대선배님께 틀렸다. 유세진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자네가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여자인 줄 알았다가 장군이라서 놀란 내가 아니다. 유세진은 천천히 황소대 병사들이 도열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애된 얼굴의 이병 앞에 멈춰섰다. 이병은 공포와 긴장으로 파르르 떨고 있었다. 유세진은 그의 전투복깃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다. 자네가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상담사 박선영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찾아간 나를 보고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 병사들이다. 그녀는 다시 마동철을 돌아보았다. 자네는 내가 계급이 낮은 여자라고 판단했을 때 온갖 모욕과 성희롱을 서슴나. 그것이 자네의 본질이다. 약자에겐 폭군으로 군림하고 강자에겐 꼬리를 흔드는 해병의 수치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부대 기강 유세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자네가 말하는 기강이 부하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격을 짓밟고 심지어 성적인 모욕까지 주는 것인가? 그녀는 옆에 서 있던 김영민 소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소령은 망설임 없이 대형 군용.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100년도 위병소에서 녹음된 마동철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다. 어이 아줌마. 여긴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드는 데가 아니야. 혹시 몸이라도 팔러 왔나? 우리 애들 위로 좀 해주려고. 응, 너년 몇 기야? 해병이라도 돼. 마동철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사단 간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황소대 병사들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런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마동철은 이제 울부짖음조차 멈춘 채 제빛이 되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 유세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를 모욕죄나 성희롱 따위의 가벼운 죄목으로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유세진이 손을 들자 훈련장 한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사단 헌병대 차량들이 붉은 경을 번쩍이며 달려왔다. 헌병대장 중령이 차에서 내려 유세진에게 경례했다. 사단장님, 제4단 헌병대 용의자 신병 확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이 커졌다. 헌병대라니요. 사단장님 훈련 검증이 아니었습니까? 훈련 유세진이 코웃음을 쳤다. 물론 훈련은 할 것이다. 하지만 자네는 참가할 자격이 없어. 유세진은 헌병대장이 들고 온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유세진이 사령부 정보처와 감찰실을 총동원해 파헤친 마동철 파일의 최종본이었다. 자네가 100년도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다. 유세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의 죄목을 읊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훈련장에 모인 모든 이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첫째, 황소대 부임 일의 병사 및 부사관에 대한 상습적 폭행, 폭건 가혹행위 피해자 진술만 38건. 둘째, 부대 유류 및 부식비 횡령. 지난 분기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특식비 수천만 원을 개인 유흥비로 전용한 혐의. 셋째, 여군 부사관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전을 요청한 기록. 넷째, 얼마 전 자네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창고에서 자결을 시도한 박일병 사건. 자네는 이것을 개인 신상 비관으로 허위 보고했지? 죄목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마동철의 얼굴은 생기를 잃어갔다.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해병대 정신인가? 이것이 자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전통인가? 유세진이 서류를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자네는 해병이 아니다. 자네는 그저 붉은 명찰 뒤에 숨은 범죄자에 불과하다. 유세진이 헌병대장을 향해 턱짓했다. 헌병대장은 들으라. 예 사단장님 현 시간부로 마동철 중령을 상습폭행 횡령 직권 남용 위력에 의한 성추행 그리고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허위보고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2명 받들겠습니다. 2명의 헌병이 달려들어 바닥에 주저앉은 마동철의 양파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나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마동철이야. 여단장님, 사령관님, 나 이대로 못 가 억울하다. 이건 음모야. 저 여자년이 마동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유세진을 향해 여자년이라는 말을 내뱉던 순간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마동철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유세진이 현역 소장이 중령의 뺨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후려친 것이었다.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유세진은 격앙된 숨을 내쉬며 마동철의 멱살을 움켜주었다. 별 2개의 장군이 무릎 꿇은 중령의 멱살을 준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그림이었다. 그이 다시 한번 그따위로 놀리면 내 놈의 턱뼈를 뽑아버릴 줄 알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 놈 같은 버지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저기 저 병사들 내 새끼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녀가 마동철을 헌병들에게 내던졌다. 당장 끌고 가 오늘부로 해병대에서 마동철이라는 이름은 삭제한다. 군사법원의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해. 헌병들은 마동철에게 수갑을 채워 헌병대 차량 뒷좌석에 처박았다. 마동철은 창문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지만 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옥의 문턱에서 폭군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유세진은 거칠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충격과 공포에 질려있는 황소대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황소대 병사들에게 전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대들은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해온 진짜 해병이다. 오늘 이 자리는 그대들을 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오늘부로 황소대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이 훈련 기간 동안 나는 그대들이 잃어버렸던 해병의 명예와 자긍심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 줄 것이다. 부조리와 폭력으로 만들어진 강함은 가짜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 오늘부터 내가 그대들에게 진짜 강한 해병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유세진 소장.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완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을 부수고 그곳에 갇힌 병사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김포 훈련장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폭군이 사라진 훈련장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마동철 중령이 헌병대 차량에 실려 사라진 모습은 황소대 병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을 억누르던 거대한 산이 무너졌지만 산 아래 깔려있던 그들은 당장 어떻게 몸을 일으켜야 할지 알지 못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유세진 소장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보다 깊은 혼란과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공포가 어려 있었다. 그들은 마동철이라는 지옥에는 익숙했지만 유세진이라는 구원은 너무나 낯설었다. 유세진은 그들의 눈빛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이제 겨우 골마 터진 상처를 돌려냈을 뿐 괴사 직전에 환자를 살리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황소대 전 병력은 유세진이 낯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즉시 임시 막사로 이동하여 개인 정비 및 휴식을 취한다. 식사 시간까지 그 어떤 간부도 병사들에게 불필요한 지시나 접촉을 금한다. 특히 마중령에게 동조했던 중대장 및 소대장들은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라. 그녀는 황소대 병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명령이 아닌 안전임을 알았다. 억압이 사라진 공간에서 스스로 숨을 쉴 시간이 필요했다. 유세진은 이사단 참모들을 이끌고 황소대의 임시 막사로 향했다. 김포 훈련장 한편에 마련된 막사는 이사단 병사들이 쓰는 것과 동일한 최신 시설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마치 백년도의 외딴 창고처럼 축축하고 어두웠다. 병사들은 관물대 앞에 주저앉거나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소령 유세진이 비서실장 김영민 소령을 불렀다. 이사단 보급처에 연락해 당장 전투 식량 말고 가장 질 좋은 어급 병형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해 쌀밥에 뜨끈한 쇠고기국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도 넉넉하게 삶을 전하게 이건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황소대 병사들이 식당 앞에 기계적으로 줄을 섰다. 그들은 배식대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마치 죄인처럼 식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들의 식판 위에 놓인 것은 백령도에서 먹던 쉰김치와 멀건 깻잎국이 아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건더기가 푸짐하게 담긴 쇠고기국 윤기가 자르는 수육이 산처럼 쌓였다. 병사들은 당황했다. 몇몇은 섣불리 음식을 받아들지 못하고 배식병의 눈치만 살폈다. 마동철은 종종 훈련 중에는 배부른 돼지가 될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유세진 소장이 전투복 차림 그대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사단 지휘부가 아닌 황소대 병사들의 줄 가장 끝에 자신의 식판을 들고 섰다. 사단장님 배식을 하던 이사단 조리병들이 기겁을 했다. 황소대 병사들은 전부 얼어붙었다. 이성 장군이 사단장이 일개 병사들의 줄 맨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들이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뭘 그렇게 놀라나? 나도 밥 먹으러 온 해병일 뿐이다. 유세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계속 배식해. 국이 쉽겠다. 유세진은 똑같이 밥과 국수육을 받아들고 병사들 틈에 끼어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식탁 한가운데 앉아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수저를 들지도 못한 채 유세진만 쳐다보고 있었다. 식사들 하지? 김포살이 아주 좋다. 수육도 오늘 아침에 잡은 암퇴지라 부드러울 거야. 유세진이 먼저 밥 한 술을 크게 떴다. 그리고 수육 한 점을 쌈장에 찍어 맛있게 먹었다. 마중령이 그랬다지. 밥쳐 먹을 자격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그녀가 밥을 씹으며 나지이 말했다. 틀렸다. 그대들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해병이다.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쉴 자격이 있다. 먹어라.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한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밥 한 술을 입에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 번 터진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식당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간 짐승 취급을 받으며 억눌러왔던 서름의 폭발이었다. 유세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계속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유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은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다. 오늘 저녁 그대들은 처음으로 인간의 식사를 했다. 내일 아침부터는 해병의 훈련을 시작한다. 병사들의 어깨가 다시 움츠어들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마동철의 구타와 가혹 행위와 동의어였다. 마동철이 그대들에게 가르친 것은 공포다. 나는 그대들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칠 것이다. 그는 그대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대들을 그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전사로 만들 것이다. 유세진은 식당 입구에 설치된 작은 건암 그녀가 이사단에서 시행 중인 소리함을 가르쳤다. 이것은 소리함이다. 익명이다. 오늘 밤 그대들이 백령도에서 겪었던 모든 부조리, 마동철에게 들었던 모든 폭권, 그리고 그에게 동조했던 간부들의 이름을 적어서 넣어라. 내가 그대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그대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심판하겠다. 그녀는 푹 쉬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식당을 나갔다. 그날 밤 황소대 막사는 잠들지 못했다. 병사들은 두려움 반, 희망 반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누군가 용기를 내어 종이 한 장을 접어 소리함에 넣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소리함은 병사들의 피 맺힌 절규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유세진은 황소대 병사들을 훈련장 연병장에 직결시켰다. 밤새 병사들의 소리함을 모두 읽은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마동철의 범죄를 넘어 그에게 기생하며 병사들을 괴롭혔던 중대장, 소대장, 심지어 선인 부사관들의 이름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어제부로 그대들의 대대장은 공석이 되었다. 유세진이 선포했다. 그리고 오늘부로 마동철에게 동조했던 간부 8명을 전원 직위 해제하고 헌병대로 이첩한다. 그들은 그대들 앞에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마동철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중간부들까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것이다. 새로운 대대장이 올 때까지 내가 황소대의 지휘를 맡는다. 그리고 그대들을 가르칠 새로운 교관들을 소개하지. 유세진이 손짓하자 연병장 한쪽에서 완벽한 위장복 차림의 병력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사단 유세진의 직할 부대인 수색대의 최정예 교관들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강의 해병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 그대들의 교관이 될 것이다. 불만 있나? 병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색대의 살기는 황소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훈련은 하나. 기초. 그대들은 마동철 밑에서 가짜 군기만 배웠다. 진짜 해병의 기본인 사격, 전투, 체력, 전술, 기동.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유세진은 직접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졌다. 안에는 땀에 젖은 검은색 군용 티셔츠가 드러났다. 그녀의 팔은 잔근육으로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교관들보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지. 그녀는 수색 대대원들도 혀를 내두르는 서킷 트레이닝 장애물 코스를 향해 달려갔다. 2미터가 넘는 수직 담장을 망설임 없이 뛰어넘고 외주를 순식간에 타고 올랐으며 30kg 군장을 맨 채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했다. 별 2개의 사단장이 50대에 가까운 나이의 여성이 20대 수색 대대원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코스를 주파했다. 그녀는 숨 하나 헐떡이지 않고 출발점으로 돌아와 땀을 닦았다. 나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대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있는 거다. 해병대는 계급이나 성별로 말하는 곳이 아니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곳이다. 그대들이 잃어버린 실력과 자부심을 유세진이 직접 되찾아 주겠다. 이제 시작해. 깨어진 칼날 같았던 황소대대 병사들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경회라는 이름의 불씨가 켜졌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나는 해병대의 첫 번째 함성이었다. 유세진이 김포 훈련장에서 황소대를 재창조하는 동안 서해의 외딴섬 백령도 제육여단 본부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여단장 오평석 준장계급 준장 일성장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마중령이 체포돼 김포에서 유세진 그 계집년이 감히 오평석은 마동철의 오랜 뒷배였다. 그는 마동철의 불도저 같은 부대 관리 방식이라 쓰고 폭정이라 읽는다을 내심 장려했다. 마동철이 병사들을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표면적인 성과는 고스란히 여단장인 자신의 공으로 돌아왔고 마동철이 횡령한 군수품과 유류의 일부는 주기적으로 오평석의 관사로 상납되었다. 그들은 부패로 엮인 공생 관계였다. 하단장님 아니 유세진 소장이 제 부하를 재관할 부대 대대장을 저와 상의도 없이 체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당장 사령부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김영민 소령의 목소리는 유세진처럼 차가웠다. 오준장 사단장님께서는 지금 월권을 논할 때가 아닐 것이라 전하십니다. 마동철 중령은 현역 장성 유세진 소장에 대한 모욕 및 성희롱, 직권 남용, 횡령, 가호기 등 혐의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께서는 오준장께서 이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뭐라? 마중령의 1차 진술에서 여단장님께도 성의를 보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협조하시는 것이 오준장께서 붉은 명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오평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마동철 그 미친놈이 자신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다. 성의 극과 술 몇 병 고기 몇 가지고 물론 술과 고기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관사 리모델링에 황소대 병사들이 동원되었고 자재 역시 부대 물품이 사용되었다. 오평석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해병 대사령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진짜 윗선이었다. 충성 선배님, 저 오평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가 선배님이라 부른 인물은 바로 해병대 부사령관 조천명 중장계급 중장 삼성장군이었다. 조천명은 해병대 내 최대 사조직의 수장으로 차기 사령관 자리를 노리는 거물이었다. 오평석과 마동철은 모두 그의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해 온 충견들이었다. 조용히 해, 오준장 다 들었다. 조천명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냉정했다. 유세진. 그 암사자 같은 년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어. 진급 심사 때부터 내 눈에 거슬리더니 기어이 이를 치는군. 예 선배님. 저는 정말 마중령이 그 정도일 줄은 변명은 됐다. 자네가 마중령 뒤를 봐준 대가로 뭘 받아 처먹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유세진이 지금 마중령 하나 잡으려고 김포까지 그 난리를 쳤을 것 같아. 그녀는 지금 자네를 넘어 나를 겨우고 있는 거다. 조천명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유세진은 단순히 썩은 사과 하나를 돌려내는 게 아니라 나무 기둥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선배님, 어떡합니까? 당장 헌병대에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멍청한 놈, 그러니 내가 그 모양인 거다. 조천명이 혀를 찼다. 유세진이 훈련을 핑계로 황소대를 김포로 불렀지. 그럼 우리도 훈련으로 답해주면 돼. 예, 당장 사령부 작전 참모에 연락해. 서북도서 방위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유여단 핵심 전력인 황소대가 사단장 개인의 사적 감정으로 인해 전선을 이탈했다고 도고해. 당장 원대 복거시키라고. 하지만 사령관님, 제가가 난 훈련입니다. 사령관은 지금 국방부 회의 때문에 정신없어. 내가 부사령관으로서 작전 공백을 메우겠다는데 누가 반대하지? 그리고 유세진에게도 선물을 하나 보내야지. 감찰실에 있는 내 사람을 움직여 이사단으로 특별 감찰을 내보내 훈련 준비 태세병 모든 꼬투리를 잡아 여성지휘관의 감정적 부대 운영으로 인한 사기 저하 프레임은 그걸로 잡는 거야? 조천명은 유세진을 안팎으로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황소대를 강제로 뱉어내게 만들고 동시에 이사단 내부를 흔들어 그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겠다는 속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세진은 김포 훈련장에서 황소대의 사격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마동철 밑에서 병사들은 표적지를 맞히는 게 아니라 탄피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었다. 왜 망설이나 표적지가 내 놈들 상관이냐? 왜 눈치를 봐? 저기다 숨을 참고 격발하라. 유세진이 직접 K2 소총을 들고 시범을 보였다. 200m 밖의 표적지 중앙에 정확히 탄환이 박혔다. 병사들이 감탄하며 집중력을 되찾아갈 무렵 김영민 소령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사단장님, 사령부에서 황소대 즉각원대 복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사유는 서북도서 방위 공백 우려, 부사령관 조천명 중장명의입니다. 유세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천명. 뱀의 머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군뿐만 아닙니다. 동시에 사령부 감찰실에서 이사단 특별감찰을 통보해왔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도착한다고 합니다. 황소대 병사들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들은 이제 막 지옥에서 벗어나 희망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시 백령도의 오평석 준장 밑으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 병사령도에서 자결을 시도했던 박일병과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안 돼, 이 돌아가면 우린 다 죽어. 여단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세진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누가 돌아간다고 했지? 그녀는 김소령을 바라보았다. 부사령관에게 내 이름으로 답신 보내라. 현재 황소대는 적 특수부대의 김포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실기동 훈련 FTX 중이다. 작전 중인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은 적에게 심장을 내주는 것과 같다. 현 작전이 종료되는 시점은 훈련 종료 시점이 아니라 부사령관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위협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삼성 장군인 부사령관의 명령을 이성 장군인 사단장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김소령의 얼굴이 하얘졌다. 사단장님, 그건 그리고 감찰단. 유세진이 말.